네, 오늘 만나볼 모델은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제네시스에서 발표한 세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모델이 G80을 기반으로 한 G80 전동화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전용 모델 GV60이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온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G80 전동화 모델과 동일하게 내연기관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기 파워트레인을 교체한 모델입니다. GV60 같은 경우는 e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전기차에 친화적인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채워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전기 모터를 채워 넣는데 좀 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냥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전기 모터나 아니면 전기 배터리를 어떻게 채워 넣는지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특히 좀 무거운 전기 배터리가 장착함에 있어서 주행 감각은 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내연기관 모델과 전동화 모델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체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전동화 모델의 좀 디자인 특징을 좀 몇 가지 추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쪽 전면부 그릴입니다. 전동화 모델에 맞게 좀 이런 G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프론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면 전동 그 플러그를 꽂거나 아니면 전기차 케이블을 꼽는 플러그의 위치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근데 누르면 뭐 이렇게 전자식으로 스스로 뭐 올라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해줘야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측면부 같은 부분도 거의 뭐 변화점은 사실 없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기본 19인치에 20인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도 사실 전동화 모델다운 그런 뭐 친환경적인 디자인은 아닙니다. 후면부 역시도 사실 뭐 전동화 모델이나 내연기관 모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근데 하단 범퍼 쪽을 확인해 보면 친환경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구 머플러 팁이 없습니다.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 범퍼와 머플러가 통합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고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앞쪽 공간에 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프렁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고 제네시스에서 말한 바로는 한 22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 짐을 넣을 수는 없고 전동화 케이블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간단한 짐 같은 경우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 뒤쪽 리어 와이퍼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개폐가 가능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고 좁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깊지는 않은데 이쪽이 조금 길어서 좀 다양한 짐을 좀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503리터입니다. 전동화 모델이니만큼 이쪽과 뭐 승객룸 쪽에 아마 배터리를 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2열 좌석을 폴딩을 하면 트렁크 바닥과 폴딩된 2열 좌석이 거의 평탄화로 평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박 캠핑이나 피크닉을 하기에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차고가 좀 낮아서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누워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쪽 연결 부분에는 조금의 단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면 뭐 매트를 깔고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할 것 같다,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내 역시 외관과 거의 차이가 없게 내연기관 모델과 전동화 모델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스타트 버튼이 EV라고 써있다는 점,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패들 시프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 요 정도 말고는 사실 내연기관 모델하고 그 전동화 모델하고 큰 차이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네시스의 공통된 디자인 레이아웃을 포함하고 있고요. 터치 방식으로 조절하는 메인 디스플레이 플레이어와 이쪽 공조 버튼도 역시 이렇게 터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레이아웃이 좀 운전석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G70 전동화 모델 역시 센터 터널이 좀 높게 솟아올라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추가가 된 거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계기판 역시도 12.3인치로 굉장히 큰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이쪽에 있는 정보들도 좀 더
또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 패널이 시인성도 좋고 크기도 좋고 다 좋은데 운전석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또 이게 터치 패널 방식이라 어느 정도 조작을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등을 떼서 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물론 이쪽 그 조그 다이얼이나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좀 아무래도 터치가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터치를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멀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전동화 모델답게 그 전동화에 관련된 메뉴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것도 좀 더 전동화 모델에 맞는 그래픽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메뉴에 그 EV 메뉴가 있습니다. EV 메뉴 누르면 현재 배터리 상태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VTUL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스마트폰과 연동성인데요. 케이블을 통해서는 연동이 되는데 그 무선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했을 때는 연결이 안 됐어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케이블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역시 그 다이얼 방식입니다. 하지만 GV60처럼 이 다이얼이 숨겨져 있다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냥 G80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상단에는 뭐 드라이브 모드나 터레인 모드라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존재합니다.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G70 전동화 모델에서 브랜드 최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앞뒤에 달려있는 전기 모터를 좀 조절을 해서 주행 상황에 맞는 진흙길, 모래 아니면 이런 주행 상황에 맞게 앞뒤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1열이 현재 저의 그 주행 포지션에 맞게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시트 포지션은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바닥이나 요 2열 시트 하단부 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탔던 기아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등받이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좀 높긴 한데 등받이 조절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시트 포지션 맞추기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 센터 터널이 GV70 내연기관 모델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졌어요. 거의 뭐 평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낮아져서 가운데 앉은 사람도 다리가 좀 크게 불편함이 없이 앉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네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정말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져야 할 부드러움과 우아함,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그런 느낌을 주는 전기차라는 게 첫 번째 딱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가 좀 정말 많이 출시가 돼서 다양한 전기차를 좀 많이 타와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전기차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가솔린 모델하고 발진 감각이나 뭐 주행 감각 같은 게 거의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진 것 같아요. 전기차의 이질감을 좀 덜 주기 위해서요. 처음에 가속 페달을 좀 밟으면 정말 부드럽게 나가고,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가 좀 초반 토크가 높아서 밟으면 훅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정말 내연기관 차처럼 좀 부드럽게 잘 발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전기차만의 그 높은 토크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속 페달 좀 세게 밟으면 또 전기차만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앞뒤에 각각 하나의 전기 모터가 달려있고 총 77.4kWh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77.4kWh의 배터리 용량은 GV60하고 동일합니다.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적재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내연기관 3.5 터보가 한 1.8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싣고 뭐 이것저것 옵션 장비를 추가하면 한 2.2톤, 2.3톤 정도 좀 무게가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워낙에 앞뒤 모터 힘이 좋아가지고 딱히 뭐 무게 추가로 인한 굼뜬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속 정속 주행 시에는 좀 약간 무게가 중심이 좀 밑으로 낮춰져 있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줬고요. 그 롤링을 느낄 수 있는 좌우 핸들링 같은 구간에서도 딱히 차가 막 심하게 휘청거린다거나 막 그런 것들은 별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320kW입니다. 요거를 그 마력으로 변화를 한다면 435마력 정도가 되고요. 또 이 GV70 전동화 모델에는 부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369kW,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한 489마력 정도가 되는데요. 489마력을 내는 차를 찾아본다면 포르쉐 911 GTS 모델 같은 경우가 딱 비슷한 마력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단순히 성능 수치로만 본다면 굉장한 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435마력에서 뭐 최대 489마력을 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토크가 71.3 정도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77.4kWh의 배터리 용량과 저희가 타고 있는 20인치 타이어를 결합을 하면 37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인치 타이어가 아니고 19인치 타이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주행 가는 거리는 딱 400km를 찍고 있습니다. 400km 정도면 그렇게 뭐 적지 않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딱 편도를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배터리 용량으로 인한 주행 가는 거리는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그 800V의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350kWh 정도의 충전 용량을 통하면 약 18분 정도에 10%에서 80%까지 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행거리로 인한 스트레스나 충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만 선택을 해도 주행 편의 장비들을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거나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스스로 운전자 성향에 맞춘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좀 더 옵션을 추가하면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이 지금 7,332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에 뭐 이것저것 옵션을 더하면 거의 한 8,000 후반대, 거의 9,000 가까이 되는 좀 아주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모델인데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에서 적용된 거 한 단계 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뭐 앞뒤 차간거리를 조절한다거나 차선을 유지한다는 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운전자의 평소 주행 습관을 좀 학습을 해서 앞뒤 차간 간격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동화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생제동 시스템도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예 단계가 없는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맥스 4개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에서는 이 시스템을 아이 페달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거의 모든 단계를 조절을 해봤는데 가장 최고 단계로 놓게 되면 혹시 뭐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를 타듯이 엑셀 페달로만 가감속을 할 수 있고 거의 제동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보다는 아마 도심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엑셀로만 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V70 전동화에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터 모델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요. 디스커넥터 시스템은 그 주행 환경에 따라서 앞바퀴에 보내는 구동력을 차단해서 뒷바퀴만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뒷바퀴만 굴리게 되면 전력을 좀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델답게 주행 중 들려오는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일단 진동이나 소음이 좀 많이 낮은 건 사실인데요. 자동차 곳곳에 그 차음하고 그 소음을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일단 1열에 위치한 이 창문은 다 이중 접합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많이 차단을 했고, 외부 소음과 동일한 주파수를 스피커로 통해서 흘려보내줘서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느꼈던 거에 아마 이 소음 방지 기술도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GV70 전동화 모델을 함께 시승했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 GV70과 실내 공간 면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실다 보면 좀 실내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호를 가지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직접 타보니까 실내는 그렇게 좀 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행 감각 같은 부분에는 전기차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전기차 중에서도 GV70 전동화 모델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지금 좀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진을 할 때나 아니면 부스트 모드를 써서 화끈하게 튀어나갈 때 모두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시승차 한정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모든 편의 장비나 옵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심지어 뭐 2열에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격대가 좀 거의 9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좀 많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본 모델만 사도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GV70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몇 가지 추가 옵션 사항만 넣고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점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GV70 전동화 모델은 듀얼 모터 방식만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추후에 뒷바퀴만 굴릴 수 있는 싱글 모터 모델이 출시가 되고 가격을 좀 많이 낮추고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출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좀 낮고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추후에 추가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